탈북민 단체에 대해서 법인을 취소했다라는 부분이 미국에서 시민사회에서도 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엔 특별 인권 보고관인 킨타나 씨는 한국이 국제인권법을 존중해야 된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탈북자 단체에 대한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수잔 솔티라고 미국의 그 여성분 있죠. 자, 이분은 한국의 언론에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전단 살포를 도와줬는데 문정권 들어서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정권 때문에 북한 인권 운동의 발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미국이 한국 떠나면 한국은 북한에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종전선언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북의 비를 맞추려고 하는 북한 편인 한국의 의원들이 먼저 처형을 당할 거다.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은, 그러니까 적이 사용하기에 유용한 멍청이들은 항상 적화되거나 적이 점령하고 나면 제일 먼저 그들을 처단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북한 인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남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 인권 법안을 갖다가 유엔에 상정을 하니 어쩌니 이제 나라마다 좀 그 결의문을 채택하니 야단인데요. 그동안에. 그런데 북한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한의 인권 자체가 송두리째 지금 이 문정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아니냐. 남한이 인권이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한의 이 상권 분립은 무너져 버렸고요. 또 남한의 사법기구들은 다 정권에 조리되어 가고 있고, 그야말로 이 개별 사안에 대한 이 정부의 처리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이렇게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입장에서 사법 문제가 처리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 정부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를 내거나 비판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들이 진짜 거세게 작동하고 있지요. 저를 음해한 MBC를 고발하면 지금 그 고발건을 가지고 유야무야 시켜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말한 논리에 대해서 어느 사법기관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툭 하면 유튜브 내용을 감추고 또 광고를 차단하고 노딱을 붙이고 그리고 조회를 조작하고 구독을 조작하면서 이 미국의 최고의 영상 SNS 플랫폼인 유튜버조차 현 정권에 지금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내용에 보면 이 정권이 유튜버 보고 100개를 갖다가 삭제하라 했는데 유튜버가 85개만 삭제했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요. 자, 머니투데이에서 5.18 가짜뉴스 삭제 요청 무시하더니 유튜버가 한국 시장 돈이 되니 태도를 바꾸어서 삭제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튜버조차도 이 정권의 압박에 그냥 대충 세금이나 이런 또 이 망 사용료 문제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있기보다는 정권의 입장을 맞춰주자라는 움직임이고, 지금 한간에 바닥에 퍼져 있는 소문은 유튜브 내부에서 특정 채널들은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면서 지금 그 채널 자체가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버가 처음부터 유튜버의 정책을 우리는 정치나 이런 부분에 말려들기 싫으니 정치에 관한 부분은 안 하겠다라고 했어야죠.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모든 분야의 유튜버가 다 개방되어 있었다면 정치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개인과 개인이 법적으로 소송하면 되는 문제죠. 황장수의 유튜브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 정부나 정권이나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될 문제고, 일정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때서 유튜버가 정리해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된 게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해결될 문제겠죠. 그런데 유튜버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유튜버한테 직접 요구하고 유튜버가 들어주는 행태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힘있는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황장수 컨텐츠는 삭제된 게 별로 없어요. 왜? 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는, 가짜 뉴스가 없는 이 채널에 대해서 노출을 방해하면서 교묘하게 지금 수익을 제한하고 노출을 방해하고 접근을 차단시키면서 방해하는 이 행위는 인권 유린이 아니냐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이죠. 이건 공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권과 세계 최대의 OTT망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합쳐서 공작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법 운운하는 게 요즘 너무 가소롭다. 국제사회가 남한 인권법을 정말로 제정해서 남한에 자행되고 있는 이 정권의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부분을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어서 규탄하고 제재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 지금 이 특별 보고관이 이 탈북민 단체에 대해서 법인을 취소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라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요구했어요.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겠다. 유엔이 한국 정부의 인권을 경고한 겁니다. 지난해 말에 어민 2명이 왔는데 북한에서 뭐 살인을 배에서 저질렀니 하면서 눈 가리고 이 포박을 해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고 난 이후에 유엔이 2번째로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이 아닌 북한 눈치를 보는 정책을 펴면서 인권 침해의 국으로 경고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 정부의 이 조치가 매우 유감스럽다. 탈북민들이 모두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이런 행동으로 탈북민을 압박하기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되고, 이 단체들은 북한 내 인권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널리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걸 국무부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법을 써야 된다. 자,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사무검사라고 통일부 소속 단체로 등록돼 있잖아요. 북한 탈북민 단체들이요. 그러니까 소속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정부 소속 단체 인가증을 취소한다. 그래서 등록 단체에서 취소해서 이제 단체 해산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고, 전례 없는 규정을 들어 분명치 않은 이유로 사무검사를 하겠다. 자, 와서 사무실에 이제 앉아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 감사 결과 어차피 없애려고 온 감사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지금 정권이 굉장한 탄압을, 인권 탄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정권이 정대협이나 정의연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정권에 지금 가까운 단체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단체들이나. 거기 단체 중에 살아남을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여연대나 경실련은 살아남겠습니까? 자,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지금 문재인이가
미국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이제 북한과의 모종의 남북 이 프로젝트 공작을 하려고 이제 사전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한국은 그 제재를 다 이제 무시해버리고 남북 간에 직접 거래를 하겠다. 모든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제사회가 미국하고 같이 하는데 국제사회의 유엔에서의 제재 합의를 한국이 이제 지키지 않겠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 정권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이 부분이 단지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전방위의 지금 인권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정권에서 자신의 정권에 비판적인 소리를 내거나 또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것은 전두환이나 노태우, 박정희, 유신 사회의 군사 정권 시대를 방불케 하는 지금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자유롭게 두되 그것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려고 해야 될 건데 아예 목소리를 내는 그 도구나 수단들을 다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지금 남한 주민들을 대하는 행태가 북한스러워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거나 남한에서 남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제 사무실만 해도 소방서에서 느닷없이 올라오지 않았나, 사무실에 출연하는 출연자에 대한 경찰의 협박이 있지 않았나. 자, 조국 문제로 나를 민주당에서 고발했다고 갔습니다. 지금 갔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나도록 결과 처분 통지도 없어요. 걸라고 했는데 건수가 안 되니까 못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금을요 오늘 또 냈습니다. 네 번째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1년에 3번을 4번을 냈습니다. 4번을요. 작년 거가 아닌 재작년 거를. 지금 올해 거 내야 되는데 재작년 거를 4번을 냈습니다. 지금 온갖 방법으로 다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지금 수단이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광범위하게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정권을 찬양하는 뻐꾸기 같은 것들만 지금 등장시키고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은 언론의 패널로 아예 등장치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만 해도 엄청난 한마디로 이 탄압이죠. 그것뿐입니까? 검사장한테도 한동훈 검사장한테도 정권의 공영 방송이 나서서 공작을 해서 그 검사장이 마치 검은 유착을 한 듯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공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저는 미쳐간다. 이 미쳐가는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를 가지고 봐줘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고요. 이 정권에 경고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이제 머지않아서 한국을 독재국가로 분류하게 될 거다. 법과 제도와 공직자와 사법기구가 정권의 개가 되고 언론이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그리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의 지금 활동을 탄압하고 그리고 사법적으로 겁박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민주주의를 들고 촛불 들고 일어나서 권력을 이렇게 얻은 자들이 이제 잡고 난 다음에는 독재를 해서 그야말로 이 남한의 인권법이 제정돼요. 국제사회가 남한 인권법을 제정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자, 이 남한의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은 독재사회로 전락했다.
우리가 이제 북한 걱정할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례차례로 다 제거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